인사관리 자료.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로 돌아가라. 이 논문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들을 묶어서 연재한 책 가운데 하이퍼포먼스 조직,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실행 중심의 조직 설계라는 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로버트 퀸 교수가 쓴 논문인데, 퀸 교수는 신시내티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주립대 부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책은 2009년 9월 7일에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책값은 15,000원입니다. 책의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한 것이라 존칭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1. 근원적 리더십을 향하여. 리더십에 관한 대부분의 기업 훈련 프로그램과 책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행동을 학습하여 모방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때는 남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근원적인 가치와 역량을 활용한다. 나는 이것을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라고 부른다. 위기에 부딪혀서 마침내 전진을 선택했을 때 근원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할까?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언제라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피로와 외부 저항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 일상의 상태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역량이 조금씩 향상되고 주변 사람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 2. 근원적 상태의 정의. 일상적 상태는 다양한 상황 하에서 필요하고 건강한 상태이지만 위기 대처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들은 일상적 상태에서는 안전지대에 머물기 쉽고 외부 힘에 따라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리더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성적인 논의와 권위를 행사해서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개선하려면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안전지향에서 결과지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목적 발견의 길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외부지향적인 태도에서 내부지향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타인의 기대와 현재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부지향적으로 변화하려면 핵심적인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직 성과, 진정 성과, 자신감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자기지향적인 태도에서 타인지향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 자기지향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고독감을 낳는다. 집단 이익을 우선하면 다른 이들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보상이 따른다. 밀접하고 섬세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공감과 결속력이 향상된다. 넷째, 외부 신호나 자극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어 태세를 취하고 부인하게 된다. 이 자기 방어와 자기 기만 기제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와 유리되어 낡은 세계의 이미지 속에서 살아간다.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도달하면 개방적 태도로 인해 적응력과 신뢰성과 개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4가지 특성, 결과지향성, 내부지향성, 타인지향성, 외부 개방성은 긍정적인 영향력의 핵심 요소이다. 3. 근원적 상태로 진입할 준비. 대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을 깨달을 때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근원적 상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전에 2가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과거의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진입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괴로움을 겪곤 한다.
우리는 이런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난제를 떠올리고 의지, 정직성, 신뢰, 적응력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순간의 교훈을 회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분출되고 현재의 가능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단계, 현재 상태를 분석한다. 일상적 상태에서 거둔 성과와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던 시기에 거둔 성과를 비교하면 현재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4. 변화를 이끌어내는 4가지 질문.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 힘을 깨닫는 것과 그 상태에 진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진입할 때는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다. 첫 번째 단계는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의 4가지 특성에 상응하는 질문 4가지를 하는 것이다. 나는 변화지향적인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안전을 지향한다. 안전을 지향한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자기기만적이며 일상적 상태에 머문다는 뜻이다.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규정하려면 인생을 개혁해야 한다.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끈기를 길러야 한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었는데도 끝까지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과거 모습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모방으로는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즉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면서 활기로 가득 차야 한다. 나는 내부지향적인가? 일상적 상태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동료들과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압력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갈등 회피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부른다. 관심 의제가 외부적 결과 달성에서 정치적 평화 보존으로 점차 이동한다. 미래의 보상에 신경이 분산되어 현재 직면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들로부터 더욱 많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부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 타인 지향적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단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 사실 이것은 건강한 행동 양식이며 생존 기제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조종할 때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타인 지향성이란 사람과의 관계, 집단, 조직에서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리더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리더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스스로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충분히 실행 가능해진다. 나는 외부 개방적인가? 외부 자극에 폐쇄적인 사람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는 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스스로의 외부 개방성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2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 과거에 지각하지 못했던 신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둘째, 시행착오를 통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된다. 이런 결과 학습과 동기부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우리는 사람들이 대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변화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5.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로 가는 원칙. 변화는 스스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정상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로 변화했던 그때부터 시작된다.
내가 근원적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직원들을 근원적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근원적 상태는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인 난제 대처에도 도움이 된다. 위의 4가지 질문은 높은 성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성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결국 조직 내에 고성과 문화가 수립된다. 6.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성과 달성을 돕는다.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도달하면 즉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이 상태가 몇 시간, 며칠,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결국 일상적 상태로 돌아온다. 근원적 상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지만 이 경지에 도달할 때마다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근원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높은 성과 달성을 돕게 된다. 컨설팅을 할 때 여기서 잠깐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로버트 퀸 교수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컨설팅을 맡아서 이 내용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검증해 본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지요. 리더가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에 도달하자 처음에는 일상적 상태에 머물렀던 직원들도 리더의 새로운 활기와 비전에 동화되어 활기를 찾았다. 로버트가 근원적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조직은 높은 성과를 유지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핵심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며 개인 이익을 포기하고 집단 이익을 선택하고 마음을 열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리더십 모델을 힘들게 찾아서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가장 열정적이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의 열정과 헌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